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방콕 인문의 이 책이 제격 김정원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 유럽 문화예술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프롤로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1776년 3월 영국 버밍엄 근처의 한 탄광에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꿀 위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새로운 증기기관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의 역사를 바꾼 1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된 그달에 자본주의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줄 학문적 성과가 발표됐다. 애덤 스미스가 10년 넘게 연구한 끝에 역작 국부론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영국은 어떻게 세계를 바꾼 극적이고도 위대한 변화를 연달아 낳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 당시 유럽에서는 영국이 교육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다.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 과정과 정부 구성의 원리를 제시하고 근대적 국가론의 초석이 된 대표적 고전 리바이어선을 쓴 토머스 홉스, 혼란스러웠던 17세기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사상적 기틀을 확립한 정치 철학자 존 로크,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18세기 중반에 상업이 발전함에 따라 공적 덕목이 무너지고 개인은 이기적 삶으로 휩쓸릴 것이라는 비관론을 주장한 도덕 철학자 애덤 퍼거슨, 수필가 겸 시인이자 정치가로 영국 근대소설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조지프 에디슨 등 근대 초 유럽을 빛낸 수많은 영국의 지성이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같은 곳을 향해 여행을 떠났다. 시대의 지성들을 부른 그곳에 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그들은 과연 어떤 이유로 같은 곳을 향해 떠난 것일까? 교육은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야다. 기존의 관습이나 규칙을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변화의 필요성과 숭고한 정신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앞서 말한 것처럼 1763년 영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자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재무장관 타운샌드는 글래스고 대학의 도덕 철학 교수에게 아들의 여행에 동행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교수의 이름은 놀랍게도 애덤 스미스였다. 그가 애덤 스미스에게 제시한 조건은 지금 생각해도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여행 경비와 별도로 교수 연봉의 2배를 평생연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 지도층에서는 자제들의 견문을 쌓아주고자 최고의 지성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보내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이를 그랜드 투어라고 한다. 애덤 스미스는 그랜드 투어에서 영감을 받아 국부론을 집필하기 시작했고 돌아온 후에도 대학에 복직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연구에만 몰두하며 국부론을 집필하는 데 10년의 세월을 바쳤다. 그랜드 투어를 통해 얻은 영감과 깨달음이 그의 삶을 바꾸고 세계 경제에 획을 긋는 대작을 탄생하게 만든 것이다. 존 로크는 그랜드 투어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폭넓은 지식을 쌓으려면 익숙한 자극만 제공하는 기존 환경의 한계를 벗어나 새롭고 낯선 곳으로 가는 공간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육아 방법에 대한 6가지 이론을 세워 놓았지만 6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은 어떤 결론도 갖고 있지 않다. 내가 매우 좋아하는 말이며 동시에 자녀를 교육하기에 앞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글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17세기 영국의 천재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존 윌모트가 남긴 말이다. 어떤 시대 혹은 어떤 사람에게 통하는 육아법이 내 아이와 맞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아이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길러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실시간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근대 영국에서 시작돼 전 유럽에 영향을 준 그랜드 투어의 교육 효과를 전파할 수 있으면서
시대를 뛰어넘어 가치를 빛낼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당시 귀족 자제들이 떠났던 그랜드 투어는 길게는 2년 정도의 기간에 2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그만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자녀를 여행 보내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나는 지난 3년 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그랜드 투어의 효과를 책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치열하게 사색하며 이런 결론을 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사색의 기초를 다지고 바이마르에서 얻을 수 있는 영감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색을 삶에 장착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예술과 문화를 통해 아이가 느낀 일상의 사색을 다양한 분야로 연결 및 접목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바로 이 책이 지난 3년간의 사색과 간절함의 결과다. 너무 갑자기 질문하셔서요. 강연 중 한 사람을 지목해 질문을 던지면 가장 자주 나오는 답변이다. 그럼 나는 장난삼아 그럼 5분 후에 질문할까요? 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지키며 살아온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바꾼 코로나19는 우리 인간에게 인생은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줬다.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 믿고 오랫동안 지켜온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인생은 우리에게 1년 후에 고난이 찾아가니까 준비하고 있어 라고 친절하게 귀띔해주지 않는다. 우리 아이가 살아갈 시대는 더욱 이런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다. 바로 답하고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망가지고 사라진다. 시간과 희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 우리의 선택지는 둘 중 하나다. 장악하며 근사하게 주도할 것인가, 지배받으며 굴욕적인 지시에 따를 것인가. 내 아이에게 그랜드 투어의 가치를 전하는 8가지 방법. 인성 위주의 교육을 받는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다고 해도 초등학교 입학 직전 겨울이 되면 엄마들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뭐라도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닐까? 우리 아이만 수준 차이가 나면 어쩌지? 교육은 정말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주제다. 한국의 주입식 교육과 치열한 경쟁을 부정하며 유럽의 자유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쉽다. 한국의 교육을 비판하고 유럽의 교육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괜히 매우 깨어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핵심은 이 나라의 교육이 최고다. 그러니 모두 이 나라의 교육을 따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건 역시 타국의 교육을 모방하고 주입하는 것일 뿐이다. 내가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을 쓰기로 결심한 후 지난 10년 내내 반복했던 생각은 스스로를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제다. 그게 바로 내가 전하려는 그랜드 투어의 가치다. 누군가를 부정하거나 폄훼하지 않고 스스로 어떤 환경에 있어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해도 그 일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완벽한 규칙도 문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런 온갖 세찬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행복을 느껴본 사람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 사랑의 숭고함을 느껴본 사람에게서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다. 사랑과 행복을 그대가 가지지 못한 이유는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로 그것을 느껴봤다면 절대 잃지 않을 테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여행, 그랜드 투어에서 다음 8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각 파트에서 아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유럽 문화와 예술을 곁들여 녹여냈다.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1. 강한 내면. 아이의 내면을 강하게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강한 내면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강한 내면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해야 한다. 강한 내면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귀하게 보낼 수 있는 내면의 근육이 강한 사람을 말한다.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임을 기억하며 부모가 먼저 혼자의 시간을 값지게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자.
2. 최고의 양식.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양식은 결국 사랑이다. 사랑은 오직 부모만이 줄 수 있고 아이를 가장 근사하게 키우는 최고의 양식이다. 교육과 원칙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아이를 간절하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 부모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지금은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 하나만 굳게 믿고 아이를 바라보자. 3. 성장의 언어. 좋은 책과 강연, 수업을 아무리 많이 듣고 들어도 아이가 부모 마음만큼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너 이번 시험 점수 나왔니? 옆집 내 친구는 100점 맞았다던데 너는 대체 왜 그러니? 부모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이런 방식의 접근은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막는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평가의 언어가 아닌 공감의 언어이다. 부모의 희망이 아닌 아이가 지금 존재하는 공간에 접속해서 공감하려는 마음이 우선이다. 4. 내면의 확장. 많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 세계 곳곳에 가며 이번 여행이 아이의 내면을 확장할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한다. 하지만 그건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한다. 그저 따라다니기만 하는 여행에서는 무엇도 발견할 수 없다. 아이 내면의 확장을 원한다면 아이가 무언가를 주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가까운 곳에 가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경로를 정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선택하게 하자. 5. 질문의 창조. 질문은 인문학의 꽃이다. 인간은 질문한 만큼 성장하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문의 본질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성장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느껴 질문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기 삶을 귀하게 여기며 정성을 다할 때 아이도 그런 자세로 살게 되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질문을 창조하는 일상의 예술가로 성장한다. 6. 더 중요한 것 발견하기. 뭐든 조금이라도 더 배우며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우려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아이에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알려주려면 부모가 일상에서 더 중요한 것을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자주 보여주는 게 좋다. 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기억하는 건 부모와 함께 간 장소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있는 순간이다.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아이에게 다가가면 아이도 부모의 일상을 바라보며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왜 그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7. 경쟁하지 않는 삶. 경쟁은 인문학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를 누르고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는 내내 자유를 즐기지 못하고 자신이 아닌 타인을 이기려 싸워야 한다. 최고의 나가 아닌 유일한 나의 삶을 시작해야 경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시작은 다른 방식의 삶을 찾아내는 것. 지금 여기에서 다른 것을 찾아내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같은 것을 봐도 거기에서 다른 것을 찾아내는 사람만이 그 출발선에 설 수 있다. 늘 바뀌지 않는 일상에서 에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인생 뭐 별거 없지 라는 말 대신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까 라는 말을 해보자. 일상에서 무언가를 재발견할 수 있게 만든 언어를 부모가 자주 사용하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같은 것도 새롭게 볼 힘을 갖게 된다. 8. 기준에서 벗어나기. 보통 어떤 분야의 프로라면 납기를 정확하게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오히려 아마추어는 마감을 정해두고 일을 시작하지만 진정한 프로는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세상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자기 재능을 재단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충분히 담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결과물을 보여준다.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프로가 일하는 방식을 아이에게도 적용해 보자. 아이가 숙제를 하거나 일기를 쓸 때 따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해보렴 이라고 말하면 아이 스스로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8개의 가치를 모두 깨우치게 되면 아이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다. 자립을 시작하는 것이다. 자립이란 자기
생각이나 의지로 인생을 살아갈 때 말할 수 있는 단어다. 자립함으로써 인생을 살며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한방에 해결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은 타인이 아닌 내가 스스로 시작하고 끝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비로소 내 삶을 나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랜드 투어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아이들은 그렇게 자신만의 것을 하나하나 세상에 선보이게 된다. 그것이 그림이든 글이든 처음에는 부모의 눈에 어설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내 아이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생겼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주변을 보면 제대로 된 질문은커녕 대답조차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문제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인 게임이나 유튜브에 대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은 왜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도 바로 답하지 못할까? 표현과 단어를 조합해 하나의 문장을 제대로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단어와 표현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적 시각을 갖추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다. 창조적 일상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시선의 이동이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다양성을 갖는 일이다. 창조는 몸의 이동이 아닌 시선의 이동인 셈이다. 다른 것을 보기 위해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창조적 아이디어로 가득한 삶이 된다. 이 시점에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 그랜드 투어를 떠나 유럽의 문화와 예술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막대한 돈과 지식 그리고 명예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자유와 안정을 줄 수 없다.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최고의 자유와 안정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영원한 것을 보라. 일부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여행 그랜드 투어 일상 예술을 꿈꾸는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미켈란젤로가 남긴 선물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법 바티칸 시국 내에 있는 바티칸 미술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벽과 천장 모두 아름다운 그림과 조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져 있는 세계 최대의 천장화 천지 창조와 벽화 최후의 심판은 이탈리아에 갔다면 꼭 감상해야 할 작품으로 꼽힌다. 그러나 그 작품을 감상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작품을 보면서 작가가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발견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작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아무리 근사한 예술 작품을 감상해도 내면의 깊이와 내공이 쌓이지 않는다. 1508년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주문으로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천지 창조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천지 창조에서 시작해 인간의 타락과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비롯한 창세기 속 9장면을 33개의 부문으로 구성해 생생하게 묘사했다. 하지만 그림만 보아서는 눈치채기 어려운 사실이 하나 있다. 그가 20m 높이의 천장에서 길이 40m 폭 13m가 넘는 천장화를 그리기 위해 4년 8개월 동안 하루 18시간씩 불편하게 누운 상태로 계속 붓질을 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작업이다. 지금 아이에게 물어보라. 너도 그런 자세로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니? 쉽지 않다. 그 자세로 게임을 하라고 해도 10시간만 지나면 당장 뛰쳐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는 4년 8개월이나 누워서 색칠을 반복했다. 그것도 바람이 셀 틈조차 없을 만큼 매우 정교하게 말이다. 게다가 그 불편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견디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공중에 누운 상태로 천장에 그림을 그리니 아무리 조심해도 안료가 얼굴에 자꾸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도 안료를 피할 수 없었고 37의 나이로 작업을 마쳤을 때 그는 한쪽 눈을 잃었고 척추도 비틀어진 상태였다. 그는 천재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도저히 창조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진 일에 도전해 상상 이상의 성과를 내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불가능이라는 화살을 다시 세상에 돌려준 사람이기도 했다. 오른쪽 두 사진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화려한 그림뿐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화려한 정신을 볼 수 있다면 차이를 알아챌 수 있고 그림을 제대로 감상할 안목을 가질 수 있다. 예술에 대한 안목은 예술작품을 볼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이나 풍경을 볼 때도 영향을 미친다. 바티칸 미술관의 지도의 방을 찾았을 때 대부분의 관광객은 120m가 넘는 금빛 천장화를 경이로운 시선으로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저마다 천장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카메라 렌즈에 담아보려 했지만 방이 너무 길어서 사진 한 장에는 도저히 담을 수 없었다. 방법이 없을까?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자. 아이는 어떤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답은 이 천장화를 그린 방법에 있다. 아이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천장화를 비롯해 자연과 풍경을 감상하는 본질에 다가가자. 저 높은 곳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이때 아이들은 미켈란젤로가 거의 누워서 그림을 그렸다는 앞의 내용을 기억해서 대답할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하나 더 묻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저 예술작품을 감상해야 하는 걸까? 가장 근사한 답은 그들이 누워서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누워서 그림을 감상한다. 이다. 그들이 그림을 그린 방식대로 감상을 해야 비로소 무엇을 그리기 위해 그런 노력을 했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지도의 방에 길게 뻗은 천장화를 사진 한 장에 모두 담을 수 있었던 것도 거의 누워서 찍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같은 대상을 두고서도 바라보는 방법과 시선에 따라 전혀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굳이 멀리 이동할 필요는 없다. 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단순히 시선을 다른 높이에서 맞추는 것으로도 우리는 아이의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전보다 몇 단계 수준 높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셈이다. 어떤 사물을 볼 때마다 그 근원을 밝힌 질문을 던져 조금 더 내밀한 관찰을 할 수 있게 하자. 관찰하는 법을 깨우친 아이는 관찰할 줄 모르는 아이보다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앞서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단에 남겨진 링크를 통해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라. 육아의 기본이자 아이와 대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천장에 그려진 천장화를 볼 때는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워서 그린 것처럼 누워서 감상해야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라는 말에서 감탄을 하며 녹음을 시작했다. 인문학의 열풍이 지나간 지는 꽤 되었지만 이후 인문학에 대한 로망이 생겨난 것 같다. 그런 인문학에 대한 로망을 무겁지 않은 주제인 여행 이야기로 조금은 가볍게 채워줄 책인 듯 싶다. 사세기 자본이다의 저자 김종원의 하루 한 줄 인문학 유럽 문화예술 편이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